고려대학교가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유시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서 고려대학교 학부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 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 2010학년도 모집 요강 근거에 10학번이군요. 조민 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의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조민 씨는 부산대에 이어서 고려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문제된 인턴십 확인서는 고려대 입시에 제출 안 했고 생활기록부는 당락에 영향이 거의 없다. 지금 똑같은 논리예요. 부산대랑. 허위 스펙과 생활부는 당락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허위라도 괜찮다. 자, 이런 논리인데. 하지만 고려대는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다며 입학 취소를 밀어붙였다. 조국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입학 취소는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 선고,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고려대 입학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은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했던 것에 대해서 효력정지 신청을 한 것,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두 번째는 지금 고려대학교가 학부 입학을 취소했는데 생활기록부 등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허위 좀 섞여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 입학 취소가. 라는 효력정지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판단해야겠군요. 네네. 어떻게 되리라 전망하십니까?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입시 요강에 그러한 그 부정 서류 같은 것들 제출하면 입학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입학 요강을 떠나가지고요. 고등교육법 34조의 6조에 예. 규정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 자료, 예컨대 위조나 변조 서류를 거짓 자료라고 하는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예. 그다음에 대리 응시를 하거나 그다음에 심지어 컨닝을 한 경우에도 입학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한 입시 요강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을 관장하는 고등교육법에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되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 제가 판례를 찾아봤거든요. 판례도 대법원 판례도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예컨대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은 부모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그 당사자가 그 수험생이 그 부모의 부정행위를 몰랐어요. 그다음에 그 학생이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부모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격이 확실해요.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조민 씨 사례보다도 더 명확한 사례인데 예. 그때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그래도 합격 및 입학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 판례 선례가 있습니까? 이런 대법원 판례 제가 찾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개 변호사인 저 같은 사람도 그런 판례 쉽게 찾았는데 무려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국 교수가 몰랐으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1심 판결에서 판사가 재판부가 어떻게 판시했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3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3명 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탈락했을 사람. 고대에 탈락했을 사람. 네, 그 사람은 뭐 제일 직격적인 피해자이고 두 번째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학교. 왜냐하면 학교는 우리 학교에 그 명문 고대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될 그게 있는데 고려대학교도 피해자다. 피해자고. 예. 그다음에 더 큰 피해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세 번째 피해자. 우리 같은 사람들. 예. 왜냐하면 우리 애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큰애 삼수하고 둘째 재수했거든요. 큰애 삼수, 둘째 제 삽하면 오수. 뭐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 아닌데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지 입시 제도가 운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입시 제도 자체에 심각한 그 회의가 들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피해자다라고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를 갖다가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면 조국 교수나 아니면 그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과하고 자숙하는 게 맞지 이기지도 못할 소송을 왜 이렇게 자꾸 제기하는지 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입장이 다릅니다. 친조국 인사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조국의 딸이니까 모든 걸 감내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모든 행위들을 정당화하는데 이거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딸이기 이전에 조민 씨도 일반 청년 아니겠습니까? 지금 친조국계 인사들은 잘못된 건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국의 가족이면 다 감내해야 하냐라는 반발입니다. 이 반발에 대해서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의 가족에서 모든 걸 다 감내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 바라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이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려고 했던 숱한 시간들만 기억이 날 뿐입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나왔던 내용들을 황희두 씨 혼자서는 모르고 애써 모른 척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요. 보니까 노무현 재단에 대한 이사로 얘기가 정리되고 있던데 유시민 씨가 과거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했던 수많은 일들 때문에 오히려 노무현 정신과 괴리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했던 모습들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예. 조민 씨는 과거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고졸로 돌아가도 상관없다. 우리 어머니가 한 일, 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비판받는 모습들, 그걸 더 참기가 어렵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시간이 흘러서라도 30살이건 40살이 돼서 의사면허 다시 따면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결기와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문제는 뭐 많은 국민들이 보신 것처럼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바가 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조국 전 장관 가족, 그리고 조민 씨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는 건지도, 조 전 장관은 지금 단 한 번도 부정 입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 전 장관뿐 아니라 라디오 방송에 직접 나와서 본인의 육성으로 그토록 얘기했던 조민 씨는 여전히 그 이후로 이 일이 벌어지고 표창장에 대한 위조, 7대 스펙 등이 허위로 판단되고 난 뒤에도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앞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 피해자 3분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는 게, 예. 부산대 의전원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 조민 씨가 아니라 그 의전원에 합격을 해서 의사면허를 딸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2점 차이로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의사면허를 취득할 때도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 의사면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 의사면허를 취득한 조민 씨에게 진료를 받았던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하. 이런 논란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밀어붙였던 게 조국 전 장관 가족 아닙니까? 여전히 이 문제를 두고 감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진영 논리로 이 문제를 치부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크게 회자됐던 말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 문재인 정부에서 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김용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황희두 씨가 노무현 재단 이사라는 것을 걸고 조민 씨를 옹호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에 전혀 반하는 일입니다. 모든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싸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라는 것은 조국 장관 또한 조민의 아버지도 기득권으로서 행사한 겁니다. 예. 스펙 돌려막기 품앗이를 통해서, 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90년대생이 온다는 책 속에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반대한 게 숙명여고 사건이거든요. 이건 그것보다 더 집단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보면 소위 고위 문화 자본을 가진 자들, 잘나고 공부 잘한 자들끼리 실제로 스펙을 만들어서, 지금 그 얘기잖아요. 우리 애면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애만 꼭 집어서 하느냐에 대한 반발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행일 수는 있죠. 그런 의미에서 조민 씨는 억울할지는 모르지만 그 전체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되고, 소위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조국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가 했던 행태는 우리 그 일반 민중들이 살아가는 데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나는 노무현 재단의 이해와도 굉장히 상충되는 발언이다. 저는 더 나아가서는 황희두 씨가 만약 노무현 재단의 이사라면 결격 사유가 있으니 사임시켜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강력한 돌직구 발언이고 원조 친노. 네. 김용주 의원님께서 이 조국 사태의 불공정 입학은 노무현 정신에 위배된다 저는 그렇게 라고 봅니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럼 황희두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저런 논평할 자격이 없다는 자격이 말씀이십니까? 없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노무현 재단의 기획위원으로 일했었고 지금도 멤버의 한 사람으로 저는 엄격하게 저는 반대합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소신 발언, 돌직구 발언, 의견 들어봤습니다.